자, 7월 25일 사회 주관 테스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권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인종이나 성별, 신분 등에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은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만 골라야 됩니다. 맞는 말이라도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없으면 고르시면 안 돼요. 자, 1번 국가가 부여해준 권리, 말 자체가 틀렸고 국가가 부여해준 건 아니죠, 인권은. 2번 태어날 때부터 본래 지니는 권리.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천부인권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천부인권. 3번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맞죠? 4번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되는 권리, 전혀 말이 틀렸고 인권은 다르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5번 법이나 제도로 보장하기 전부터 부여된 권리, 우리는 이걸 보고 자연권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기 위해서 맞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맞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4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하게 대우받기 위해서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다음 5번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를 노리기 위해서. 자, 높은 수준은 없어요. 다 동등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이것은 모든 법과 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나라 최고의 법, 바로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1번 국민 내 대표들이 만드는 법률이다. 법률이 아니고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제정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자, 2번 국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를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3번 개인의 기본적 인권, 기본권이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 돼 있는데 헌법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하고 끝이 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법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4번 기본적 인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개인이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국가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4번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 10조네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맞는 내용을 골라볼까요? 기억, 모든 국민은 인격적인 존재다. 알 수가 있죠. 니은, 개인의 불행은 모두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을 보장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디귿, 헌법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리을, 개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때에만 존엄과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개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경우도 존재하고 반드시 국가가 있는 속에서만 개인이 인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리을도 틀렸죠. 다음 5번입니다. 밑줄 친 이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이네요. 장애인 차별, 자, 차별이라는 핵심어가 나왔고요. 차별을 금지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기본권 중에 평등권이 되겠죠.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자유니까 자유권이 되겠고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것도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4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죠. 이거는 참정권이 되고, 다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이거는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6번으로 가보시면 6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말한다. 맞습니다. 인권 중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르고요. 2번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두 번째 공공복리, 세 번째 질서 유지,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이 3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다. 맞고, 4번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들이 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명권이나 일조권 같은 것들은 헌법에 안 적혀 있더라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기본권의 종류가 다른 나머지 한 개를 고르시고 되어 있네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것도 사생활이니까 자유가 되겠고요. 직업 자유, 살 수 있는 곳 자유, 구속받지 않는 권리, 대표적인 신체의 자유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희망을 한 사항을 문서로 청구하는 건 청구권이죠. 청구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권리를 고르시오 돼 있네요. 자, 이것은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사회권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의 요구를 해야지 들어줄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되겠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근로의 권리, 니은 교육을 받을 권리 맞고,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와 나의 직접 실현된 기본권을 옳게 연결한 것은 돼 있네요. 자, 영령마을에서 주민들은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국가기관에 문서로 제출했다. 자, 문서로 제출했다. 청원이죠. 그래서 대표적 청구권 4번, 5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국가의 간호를 받았다.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니까 무슨 권? 사회권이 되겠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노래방, 게임방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유권이 되겠죠. 하지만 야간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C방 사장님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맞죠?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제한했죠. 요게 뭐다? 법률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우리나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요하죠.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고 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3가지가 있었죠.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 요 3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을 얻은 결과입니다. 옳게 답변한 사람을 고르세요 돼 있네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엄격히 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돼 있는데 기본권 제한할 경우는 총 4가지의 제한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정한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가윤이 보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국가 권력이 함부로 이렇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까다롭게 정리를 해둔 거고, 나진이를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기본권을 사실상 제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답은 가윤이와 나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위의 발생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권을 침범하여 해를 입히는 경우 우리가 인권 침해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인권 침해. 자,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는가? 원인 중에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죠. 사람들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움. 차이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편견, 고정관념, 잘못된 관습,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차별받는 게 바로 인권 침해죠. 자, 14번 인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나타납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죠. 개인이 아닌 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개인한테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사회에서는 발생하죠. 당연히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5번. 다음은 수업 시간 대화이다. 밑줄 친 내용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 주말에 가족과 놀이동산에 갔는데 유치원생인 동생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원하는 놀이기구를 타지 못했다. 동생이 인권 침해를 당해서 속상했다. 이게 인권 침해인가요? 네.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보시면 신체적 차이를 배려받지 못했으니까요. 키가 작다는 이유가 신체적 차이죠. 이것을 당연히 이제 그 놀이공원에서 이야기를 했죠. 2번 모든 유치원생은 놀이기구를 탈 수 없으니까요가 아니고 키가 작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신체상의 특징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아니죠. 이거는 합당하죠. 4번 동생은 아직 인권을 보장받을 나이가 아니니까요. 말도 안 되고. 5번 동생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정답이 되겠죠. 16번 인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번 A씨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인권 침해죠. 2번 대학교, B대학교에서는 입학시험 성적에 따라서 신입생을 뽑았다. 이거는 합법적 기준이죠. 불합리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인권 침해 사례로 볼 수가 없죠. 나이 제한, 그 다음에 특정 지역, 그 다음에 본인의 동의 없이 자기의 연락처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권 침해가 되겠죠. 17번 밑줄 친 이 기관입니다. 개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까요?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서 답변을 얻은 결과이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답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집 주변을 지나는데 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어요. 철도 구간은 행정 조치가 되겠죠. 이 철도를 설치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맞죠? 그럴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개인에 의해서 권리 침해당한 거 아니죠? 3번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죠. 4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법부하고 완전 다릅니다. 사법부는 법원이에요. 이것은 법원이 되겠고요. 5번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면 반드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죠. 19번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인권 침해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시정을 하라고, 고치라고 해서 권고 조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대학원에 다니던 A씨는 임신을 하여서 휴학을 신청했는데 대학원에서 관련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개인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중요하죠.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치라고 권고를 하였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재판을 통해서 침해된 인권을 보장한다. 법원이 되겠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고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 그 다음 진정이 제기된 사항을 권고한다. 정답이 4번에 나와 있죠. 행정심판이 제기된 사안을 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도 바로잡는다. 이것도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볼까요? 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 단체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국가기관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이죠. 기억 맞고. 니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행정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자, 21번.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사나 아니면 TV 방송사나 이런 데서 나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신문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을 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번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이네요. 의사 B씨는 최신 수술 부작용 없음이라는 현수막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가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사 B씨는 의료법 제56조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겠죠. 여기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23번입니다. 헌법 소원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네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사람,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를 구제해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헌법재판소는 헌법보다 밑에 있는 어떤 법 때문에 또는 국가의 공권력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헌법의 곧 기본권이죠. 기본권에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를 판단해 주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디귿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을 이제 바로잡아 주는 것은 행정기관과 관련인 거고요. 개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기본권을 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소제기가 되겠죠. 재판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되겠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마지막 문제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맞겠죠.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맞습니다. 관련된 국가기관에 침해당한 인권 구제를 요청한다. 맞죠. 침해된 인권의 구제를 돕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 맞습니다. 침해당한 인권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아닌 경우에는 구제를 포기한다. 틀렸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경시하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헌법에 안 적혀 있는 기본권이라고 해서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침해당한 경우는 당연히 구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주 테스트도 잘 준비해서 시험 잘 준비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